지금 유럽이 문자 그대로 불타고 있습니다. 파리 47도, 로마 48도, 마드리드 49도. 2024년 여름 유럽에서만 폭염으로 6만 2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CNN, BBC가 연일 속보로 전하는 죽음의 더위.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켤 수 없습니다. EU 환경 규제 때문에. 500년 된 건물들은 에어컨 설치 자체가 불법입니다. 바로 그때 한국의 삼성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혁명적 기술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이 이탈리아를 구했습니다. 이 기술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유럽 전역에서 이 제품을 사기 위해 난리가 났습니다. 급기야 에어컨 사용을 반대하던 그린피스 활동가들까지 줄 서서 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돌변시킨 걸까요? 그 놀라운 비밀이 지금 공개됩니다. 새벽 5시,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구급차였어요. 옆집 마리아 할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로마 기온이 47도를 기록한 날이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마리아 할머니는 이미 숨을 거두신 후였습니다. 이번 여름만으로 로마 시내에서 27명이 폭염으로 사망했어요. 저는 루카 비앙키입니다. 로마에서 3대째 건축물 복원업을 이어오고 있어요. 조상대대로 바티칸 성당부터 콜로세움까지 로마의 역사를 지켜온 가문이죠. 그런데 이번 여름은 정말 달랐어요. 저희 작업장도 견딜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루카, 또 누가 쓰러졌어? 동업자 안토니오가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500년 된 궁전 복원 작업 중이던 직원 마르코가 탈진으로 쓰러진 거였어요. 이런 식으로는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작업장 온도가 45도까지 올라갔거든요. 수백 년 된 석조 건물이라 열기가 빠지지 않았어요. 에어컨을 설치할 수는 없나? 직원들이 간절하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어요. 문화재 보호법상 불가능해. 벽에 구멍을 뚫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이탈리아는 건축물 보존에 정말 엄격해요. 특히 500년 이상 된 건물은 못 하나 박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리고 설령 허가가 나더라도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유럽연합에서 냉매 사용을 제한한다면서? 안토니오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기존 에어컨의 냉매가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는 이유로 유럽연합에서 점점 규제를 강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린딜 정책 때문에 앞으로 더 까다로워질 거야. 결국 저희는 선풍기와 얼음으로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논나 마리아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기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로마 여름이 이렇게 덥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지구온난화로 유럽의 여름이 매년 더워지고 있었어요. 작년에만 해도 폭염으로 유럽 전체에서 수만 명이 사망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더위를 견딜 수 있을까? 3대째 이어온 가업을 이대로 포기해야 하나?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명확했어요. 하지만 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 저는 로마 시청을 찾아갔어요. 혹시라도 에어컨 설치 허가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 해서요. 비앙키 씨, 정말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시청 문화재 담당 공무원 프란체스코가 고개를 저었어요. 500년 된 건물에 에어컨 설치는 문화재 훼손에 해당합니다. 그럼 사람이 죽어도 안 된다는 말인가요? 제가 간절히 물었지만 대답은 똑같았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의 역사적 건물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실망한 채 시청을 나오는데 더 큰 벽에 부딪혔어요. 설령 허가가 나도 문제가 있어요. 에어컨 업체 사장 지오바니가 말했어요. 유럽연합에서 HFC 냉매 사용을 단계적으로 금지한다고 했거든요. HFC는 기존 에어컨의 주요 냉매예요. 하지만 지구온난화 지수가 이산화탄소의 1000배가 넘는다는 이유로 점점 사용이 제한되고 있었어요. 그럼 대안이 없다는 건가요? 자연 냉매를 쓰는 방법이 있긴 한데 비용이 기존의 5배는 들어요. 게다가 설치도 복잡하고요. 집으로 돌아와서 직원들에게 설명했을 때 모두 실망했어요. 그럼 우리는 계속 이 더위를 견뎌야 한다는 건가요? 마르코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여름철에는 오전 6시부터 오전 10시까지만 일하고 오후에는 쉬자. 그게 제가 찾은 유일한 해결책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작업 효율이 반으로 줄어들었죠. 비앙키 가문이 3대째 해온 일을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할머니 논나 마리아가 안타까워하셨어요. 루카야,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거니? 할머니, 저도 모든 방법을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때 안토니오가 제안했어요. 그냥 몰래 에어컨을 설치하면 어때? 안 돼? 적발되면 벌금이 수십만 유로야. 게다가 복원업 허가까지 취소될 수 있어. 결국 저희는 선풍기와 얼음,
그리고 정신력으로만 버텨야 했어요. 하지만 직원들의 안전이 계속 위험했죠.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7월 21일 로마에서 유럽 건축 기술 박람회가 열렸어요. 매년 참석하는 행사였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혹시라도 더위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이 있을까 해서요. 박람회장을 돌아다니며 여러 부스를 구경했는데 대부분 기존 기술의 개선 정도였어요. 실망하고 있던 차에 한 구석에 조그만 부스가 눈에 띄었어요. 삼성전자, 한국 회사 부스였어요. 다른 부스들과 달리 사람이 별로 없었죠. 안녕하세요. 혹시 냉각 기술에 관심 있으세요?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말을 거는 아시아 남성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강별아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유럽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루카 비앙키입니다. 건축 복원업을 하고 있어요. 강별아 씨가 제 명함을 보더니 관심을 보였어요. 비앙키 가문이시라면 로마에서 유명한 복원업체시죠? 다틱한 작업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요즘 폭염 때문에 작업하기가 정말 힘들어서. 아, 그럼 이 기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강별아 씨가 테이블 위에 작은 장치를 가리켰어요. 이게 뭔가요? 펠티어 효과를 이용한 냉각 시스템이에요. 펠티어 효과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어요. 전기를 흘리면 반도체 소자가 열을 이동시켜서 한쪽은 차갑게, 한쪽은 뜨겁게 만드는 원리예요. 강별아 씨가 장치를 작동시켰어요. 정말로 한쪽은 차가워지고 한쪽은 뜨거워졌어요. 신기하네요. 그런데 이게 에어컨을 대체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가장 큰 장점은 냉매가 전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냉매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환경에 전혀 해롭지 않아요. 유럽연합의 그린딜 정책에도 완벽하게 부합하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설치도 간단해요. 기존 건물에 큰 공사 없이도 설치할 수 있거든요. 정말요? 벽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돼요? 네. 창문이나 기존 환기구를 통해서 설치 가능해요. 저는 점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효율은 어떤가요? 기존 에어컨만큼 시원할까요? 삼성에서 나노 공학을 적용해서 기존 펠티어 소자보다 효율을 75% 이상 끌어올렸어요. 이제 실용적인 수준이 됐죠. 강별아 씨의 설명을 듣고 있자니 정말 혁신적인 기술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의구심도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좋다면 왜 아직 널리 사용되지 않는 건가요? 아직 새로운 기술이라서요. 하지만 곧 상용화될 예정이에요. 혹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내일 밀라노에 있는 저희 연구소로 오시겠어요? 예상치 못한 기회였어요. 하지만 과연 이 기술이 저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에게 강별아 씨의 제안을 말했을 때 예상대로 폭풍이 일었습니다. 펠티어 냉각 시스템이라고? 그게 뭔데? 할머니 논나 마리아의 첫 반응이었어요. 한국에서 개발한 냉매 없는 냉각 기술이래요. 반도체로 열을 이동시켜서. 안 돼. 할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우리 비앙키 가문이 300년 넘게 지켜온 전통 방식이 있는데 아시아의 이상한 기계를 쓰자고? 조상들께 뭐라고 변명할 거야? 안토니오도 거세게 반발했어요. 루카, 정신 차려. 이탈리아 건축의 정수를 아시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펠티어가 뭔지도 들어본 적 없는데. 하지만 안토니오, 지금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버릴 순 없어. 차라리 일을 그만두는 게 낫지. 아내 키아라만이 조금 다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게 증명됐잖아. 적어도 한 번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키아라, 당신마저 그런 소리를 해. 논나 마리아가 나를 세웠어요. 할머니, 저는 그냥 실용적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직원들이 계속 쓰러지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실용적이라고? 우리 조상들이 쌓아올린 자부심을 버리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루카야, 너는 로마에서 태어나고 자랐으면서도 이탈리아 정신을 잃어버린 것 같구나. 할머니, 하지만 이탈리아 정신으로 더위를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그건 불가항력이었어. 다음에도 더 심한 폭염이 올 텐데요. 기후 변화는 계속될 거예요. 저는 간절히 설득했어요. 적어도 한 번만 보러 가요. 강별아 씨가 밀라노에서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보기만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돼. 우리 비앙키 가문의 자존심이 어디 갔어? 자존심으로 직원들 목숨을 지킬 수 있어요.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무 직설적으로 말한 것 같아서 후회됐지만 현실은 현실이었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정말 절박해요.
키아라가 저를 도와줬어요. 할머니, 루카 말이 맞아요. 지금은 생존이 우선이에요. 안토니오도 마지못해 입을 열었어요. 그래. 한번 보는 것까지 막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정말 이상하면 그때 거절하면 되잖아. 결국 할머니가 무거운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하지만 정말 보기만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즉시 돌아온다. 네, 할머니. 약속드려요. 그렇게 해서 밀라노로 가는 것이 결정됐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마음속 벽은 여전히 높아 보였습니다. 이틀 후, 저희는 밀라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계속 한숨을 쉬었고, 안토니오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밀라노에 도착해서 강별아 씨를 만났을 때, 그는 정말 친절하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멀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별아 씨가 안내한 곳은 밀라노 외곽의 삼성 유럽 기술연구소였어요. 건물 자체가 정말 미래적이었습니다. 여기가 저희 연구소예요. 그리고 여기가 펠티어 냉각 시스템입니다. 들어간 연구실에는 정말 깔끔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생긴 건 일반 에어컨과 비슷해 보였어요. 이게 펠티어 시스템인가요? 할머니가 의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하지만 내부 구조는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강별아 씨가 장치 내부를 보여줬어요. 복잡한 반도체 소자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어요. 이 반도체들이 전기를 받으면 열을 이동시켜서 한쪽은 차갑게, 한쪽은 뜨겁게 만들어요. 냉매는 정말 없나요? 안토니오가 확인했어요. 네, 전혀 없어요. 그래서 환경에 완전히 무해하죠. 강별아 씨가 시스템을 작동시켰어요. 정말로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온도가 정확히 몇 도까지 내려가나요? 현재 실외 온도가 38도인데 22도까지 유지할 수 있어요. 정말 놀라운 성능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마침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기로 했어요. 강별아 씨가 시계를 보더니 말했어요. 혹시 마르코 페라리 건축가를 아시나요? 할머니와 안토니오가 동시에 깜짝 놀랐어요. 마에스트로 마르코 페라리요? 마르코 페라리는 이탈리아 최고의 건축가 중 한 명이에요. 피렌체 두오모 복원 작업을 총괄했던 분이죠. 네, 맞아요. 저희 펠티어 시스템을 작년부터 사용하고 계세요. 잠시 후 정말로 마르코 페라리가 나타났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위험 있는 모습의 노신사였어요. 안녕하세요. 강별아 씨한테 로마의 유명한 복원 장인분들이 오신다고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비앙키 가문의 루카입니다. 비앙키 가문이라면 정말 유명하시죠? 바티칸 작업으로 소문나신 그 비앙키 가문 맞나요? 할머니가 기뻐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그런데 마르코 페라리가 뜻밖의 말을 했어요. 혹시 펠티어 시스템 보러 오신 건가요? 네. 그런데 마에스트로께서는 어떻게? 저는 작년부터 쓰고 있거든요. 순간 모든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이탈리아 최고의 건축가가 이미 이 한국 기술을 쓰고 있다고요? 정말인가요? 네. 처음에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없으면 안 될 정도예요. 마르코 페라리가 자세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피렌체 두오모 복원 작업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여름철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었거든요. 효과가 정말 좋나요? 놀라울 정도예요. 40도가 넘는 날씨에도 작업장을 22도로 유지할 수 있어요. 전력 소비는 어떤가요? 안토니오가 실용적인 질문을 했어요. 기존 에어컨의 3분의 1 수준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설치가 정말 간편해요. 마르코 페라리가 계속 설명했어요. 문화재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고 설치할 수 있어요. 기존 창문이나 환기구만 활용하면 되거든요.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이탈리아 최고 건축가의 증언을 무시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환경 문제예요. 유럽연합에서 아무리 까다로운 규제를 만들어도 이 기술은 문제 없어요. 강별아 씨가 덧붙였어요. 실제로 유럽연합 환경청에서도 이 기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족들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있었어요. 마르코 페라리의 증언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았습니다. 밀라노에서 돌아온 지 사흘 후 강별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비앙키 씨, 시범용 펠티어 시스템을 한 대 보내드릴까요? 정말요? 네. 한 달간 무료로 사용해보세요. 효과를 직접 확인해보시고 결정하시면 돼요.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였어요. 하지만 가족들 반응이 걱정됐죠. 강별아 씨, 그런데 설치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 기술자가 직접 가서 설치해드려요. 기존 건물에 전혀 손상 없이 설치 가능해요. 일주일 후, 정말로 펠티어 시스템이 도착했어요. 강별아 씨와 기술자가 함께 와서 설치를 도와줬어요. 이 시스템을 작업장 한쪽 구역에만 설치할게요. 기술자가 기존 환기구를 통해 정말 깔끔하게 설치했어요. 벽에
구멍 하나 뚫지 않고도 설치가 완료됐어요. 온도는 이 터치 패널로 조절하시면 돼요. 습도 조절도 가능한가요? 네. 건축 복원 작업에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로 자동 설정됩니다. 설치가 끝나고 강별아 씨가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24시간 지원 가능해요. 설치가 끝난 후 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작은 테스트만 해보면 안 될까요? 테스트. 작업장 일부분만 펠티어 시스템으로 냉각하고 나머지는 기존 방식으로 유지해서 비교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래.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다른 사람들이 알면 비안키 가문 체면이 떨어져. 네. 비밀로 할게요. 그렇게 해서 비밀 실험이 시작됐어요. 작업장을 둘로 나눠서 한쪽은 펠티어 시스템, 한쪽은 기존 방식으로 작업했어요. 첫째 주에는 별 차이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둘째 주부터 확실한 차이가 나기 시작했어요. 루카, 이쪽이 확실히 시원해. 직원 마르코가 펠티어 시스템이 설치된 구역에서 일하며 말했어요. 온도계로 재봐. 펠티어 구역은 22도, 기존 구역은 38도였어요. 무려 16도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안토니오가 전력 사용량을 확인해봤어요. 펠티어 시스템이 기존 선풍기들보다 전력을 적게 써?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셋째 주가 되자 더욱 확실한 차이가 나타났어요. 펠티어 구역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작업 효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거예요. 집중력이 완전히 달라요. 마르코가 말했어요. 더위 때문에 정신이 멍해지지 않으니까 실수도 줄어들고요. 넷째 주에는 정말 극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에 또다시 45도 폭염이 왔는데 펠티어 구역에서는 문제없이 작업이 가능했어요. 할머니, 이거 정말 대단해요. 제가 할머니를 펠티어 구역으로 모셨어요. 정말 시원하네. 할머니도 놀라워하셨어요. 그리고 습도도 자동으로 조절돼서 석재 작업에 최적화된 환경이 유지돼요. 이게 정말 환경에 해롭지 않다고? 네. 냉매가 전혀 없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결과는 명확했어요. 펠티어 시스템의 효과가 압도적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어요. 루카야. 네, 할머니. 할머니가 미안하다. 처음에 너무 반대했지. 할머니. 사실 나도 알고 있었어. 기존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걸.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할머니의 목소리에 감정이 묻어났어요. 우리 조상들이 쌓아올린 전통을 내가 포기하는 것 같아서 두려웠어. 할머니. 이해해요.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전통은 고집스럽게 옛날 방식만 고수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결과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거구나. 그날 밤 할머니는 펠티어 시스템 전면 도입을 승인했습니다. 할머니의 승인을 받은 다음 날 저는 즉시 강별아 씨에게 연락했어요. 펠티어 시스템을 전체 작업장에 설치하고 싶어요. 정말요? 그럼 5대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모든 작업 구역을 펠티어 시스템으로 바꾸고 싶어요. 일주일 후 5대의 펠티어 시스템이 도착했어요. 삼성 기술팀이 와서 전문적으로 설치해줬어요. 각 구역별로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설정해 드릴게요. 석재 복원 구역은 22도, 습도 50%, 목재 복원 구역은 20도, 습도 40%, 금속 복원 구역은 23도, 습도 45%. 각 작업의 특성에 맞춰 세밀하게 조절해줬어요. 그리고 이중앙 제어 시스템으로 모든 구역을 통합 관리할 수 있어요. 정말 첨단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도 원격 제어가 가능했어요. 설치가 완료된 후 첫 번째 작업일,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와, 이게 진짜 우리 작업장이야? 직원들이 감탄했어요. 바깥 온도가 40도가 넘었는데도 작업장 안은 쾌적했거든요. 이제 여름에도 하루 종일 일할 수 있겠어? 마르코가 기뻐했어요. 그리고 집중력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로 작업 효율이 눈에 띄게 올라갔어요. 여름철 작업 시간이 기존의 3배로 늘어났어요. 전력비는 어떻게 돼? 안토니오가 걱정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기존의 선풍기 10대 돌리는 것보다 펠티어 시스템 5대가 전력을 덜 써요.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 작업 품질에 대한 칭찬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비안키 가문의 복원 품질이 갑자기 좋아졌는데 뭔가 바뀐 게 있나요? 바티칸 박물관 관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특히 석재 복원 상태가 정말 완벽해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실 온도와 습도가 정확하게 조절되니까 석재 복원 과정이 훨씬 정밀해진 거였어요. 그럼 더 큰 프로젝트도 맡길 수 있겠네요. 물량 늘리기 요청이 들어온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이어서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연락들이 왔어요. 로마 시청에서도 문의가 왔어요. 콜로세움 복원 작업을 의뢰하고 싶다고 하네요. 한 달 만에 주물량이 40% 늘어났어요. 이거 정말 대박이네. 안토니오가 기뻐했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직원들의 만족도였어요. 이제 여름이 두렵지 않아요. 일하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펠티어 시스템 덕분에 건강도 좋아졌어요.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어요. 강별아 씨가 한 달 후 점검을 위해 찾아왔을 때 할머니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강 씨 덕분에 우리 가문이 새로운 전기를 맞았어요. 정말 감사해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뻐요. 그런데 다른 보건업체들께도 소개해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이런 좋은 기술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펠티어 시스템의 첫 번째 성공 사례가 되었어요. 이제 다른 보건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이탈리아 건축보건협회 원래회의가 있었어요. 저도 협회 회원이라서 매번 참석했어요. 그날 회의 주제는 기후변화 대응 방안이었어요. 많은 보건업체들이 폭염 피해를 입었거든요. 올여름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각자 보고해 주시죠. 협회장 지우세페 로시가 말했어요. 저희는 작업 시간을 50%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도 직원 3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어요. 하나씩 보고하는데 모두 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그런데 저희 차례가 왔을 때 비앙키 가문은 어떠셨나요? 저희는 오히려 매출이 40% 늘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늘었다고요? 네. 폭염 기간 동안에도 정상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다른 보건업체들이 의아해했어요. 혹시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신 건가요? 젊은 보건장인 파비오가 물었어요. 네. 새로운 냉각 기술을 도입했어요. 어떤 기술인가요? 한국 삼성의 펠티어 냉각 시스템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삼성이요? 한국 회사 말인가요? 아시아 기술을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호기심을 보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못마땅해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가요? 파비오가 관심을 보였어요. 냉매가 전혀 없어서 환경에 무해하고 문화재에 손상 없이 설치할 수 있어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뒀어요. 그래서 보건 품질도 훨씬 향상됐고 작업 효율도 크게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탈리아 전통 방식을 포기하는 건 아닌가요? 보수적인 협회원 알베르토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전통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발전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차분히 답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 시대 최고 기술을 썼을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최고 기술을 써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건 궤변이야. 이탈리아 정체성을 버리는 거라고. 알베르토가 화를 냈어요.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게 자랑스러운 일이야? 회의가 점점 격해졌어요. 젊은 보건장인들은 관심을 보였지만 원로들은 강하게 반발했어요. 이건 이탈리아 보건업계의 수치다. 우리 고유 기술은 어디로 갔나? 회의는 결국 파행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회의 후 몇몇 젊은 보건장인들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했어요. 혹시 펠티어 시스템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저희도 도입을 검토하고 싶어서요. 일주일 후 파비오와 다른 젊은 장인 2명이 저희 작업장을 찾아왔어요. 우와, 정말 쾌적하네요. 실제로 펠티어 시스템을 보고는 모두 감탄했어요. 바깥은 42도인데 여기는 22도네요. 그리고 습도도 완벽하게 조절되고요. 저희는 시연도 해주었어요. 펠티어 시스템과 기존 방식으로 작업한 결과물을 비교해서요. 품질이 확실히 다르네요. 정밀도가 훨씬 높아요. 그들도 차이를 확실히 느꼈어요. 한 달 후 파비오가 펠티어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업체도 점점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반발도 거세졌어요. 이탈리아 보건업계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 아시아 기술 의존은 위험하다. 협회 내부가 완전히 둘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석 달 후 정말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이탈리아 최대 건축 대상에서 저희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올해의 최우수 보건 프로젝트 비앙키 가문.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결과가 모든 걸 말해주는 거 아닌가? 기술이 어디서 왔든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그게 중요한 거지. 찬성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알베르토도 한번 알아봐야겠다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건축 대상 수상 후 일주일,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탈리아 최대 일간지인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서 취재 요청이 온 거예요. 한국 기술로 이탈리아 건축 대상을 받은 이야기를 다루고 싶습니다. 기자 줄리아나 페라리가 직접 저희 작업장을 찾아왔어요. 펠티어 시스템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한국 삼성에서 개발한 반도체 기반 냉각 기술이에요. 제가 자세히 설명해뒀어요. 냉매 없는 냉각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반도체가 전기를 받으면 열을 이동시켜서 냉각 효과를 만들어내요. 기자가 실제 펠티어 시스템을 보고는 정말 놀라워했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깔끔하군요. 전통적인 에어컨과 완전히 다르네요. 네. 그리고 환경에 전혀 해롭지 않아요. 다른 보건업체들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반대가 많았어요. 하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는 곳들이 늘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더 많은 보건 장인들이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요. 취재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기자는 정말 꼼꼼히 모든 걸 확인했어요. 일주일 후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이었어요. 한국 펠티어 기술이 구한 이탈리아 여름, 코리에르 델라 세라 일면에 대서특필되었어요. 기사에는 저희 이야기뿐만 아니라 펠티어 기술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있었어요. 한국의 반도체 냉각 기술이 이탈리아 문화재 보존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난리가 났어요. 찬반 의견이 쏟아졌어요. 이탈리아 보건업계의 혁신적 발전, 환경 문제까지 해결하는 완벽한 기술, 지지하는 의견들도 많았지만 이탈리아 자존심은 어디로 갔나? 아시아 의존은 위험하다.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주문 폭증이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전국에서 주문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펠티어 시스템으로 복원한 건물을 보고 싶다. 혁신적인 복원 서비스를 받고 싶다. 한 주 만에 주문량이 2배로 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정치권의 반응이었어요. 이탈리아 환경부 장관이 언급했대요. 안토니오가 뉴스를 보며 말했어요. 환경 친화적 기술 도입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어요. 다른 언론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혁신과 전통의 완벽한 조화, 미래 건축업계의 새로운 표준, 텔레비전 인터뷰 요청도 들어왔어요. 라이 우노에서 저녁 뉴스에 나와달라고 하네요. 할머니가 신기해했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질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 관심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확신했어요. 좋은 기술은 결국 인정받게 되어 있으니까요. 할머니, 이제 정말 시작인 것 같아요. 무엇의 시작? 이탈리아 전체가 바뀌는 시작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측은 맞았어요. 라이 우노 뉴스 출연 후 전국에서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거든요. 텔레비전 인터뷰 후 일주일, 이탈리아 건축업계가 완전히 둘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혁신파, 다른 쪽은 전통파였어요. 먼저 혁신파의 움직임이 활발했어요. 젊은 보건 장인들을 중심으로 모던 레스타우로 연합이라는 단체까지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전통을 발전시키는 거지 버리는 게 아니다. 연합 대표가 된 파비오가 기자회견에서 말했어요. 펠티어 시스템은 단순한 도구일 뿐이다. 중요한 건 더 나은 복원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통파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이탈리아 전통보건협회에서는 강력한 성명을 발표했어요. 아시아 기술 의존은 이탈리아 보건업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협회장 알베르토가 언론에 나와서 격하게 반대했어요. 수백 년 전에 내려온 방식을 포기하고 외국 기계에 의존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탈리아 장인 정신은 어디로 갔나? 양쪽의 갈등이 점점 격해졌어요. 심지어 보건협회 회의에서는 싸움까지 벌어질 뻔했어요. 펠티어 시스템 사용자들을 협회에서 제명해야 한다. 무슨 소리야? 더 나은 복원을 하는데 왜 제명이야? 전통을 배신한 자들이다. 고루한 소리 하지 마라. 회의는 파행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2025년 2월 예상치 못한 중재자가 나타났어요. 이탈리아 환경부였어요. 펠티어 시스템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겠다. 환경부 장관 키아라 모렐리가 발표했어요. 한국 펠티어 기술과 기존 냉각 방식을 과학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객관적 결과를 도출하겠다. 이 발표로 논란이 잠시 잠잠해졌어요. 모두 정부의 공식 검증 결과를 기다리게 된 거죠. 검증 프로그램에는 저희를 포함해서 펠티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5업체와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5업체가 참여했어요. 동일한 조건, 동일한 작업으로 복원해주세요. 차이는 오직 냉각 방식뿐이어야 합니다. 환경부 연구진이 엄격한 조건을 제시했어요. 6달간의 검증 기간 동안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어요. 양쪽 모두 자신들의 방식이 우수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거든요. 이번 결과에 따라 이탈리아 보건업계의 미래가 결정될 거예요. 강별아 씨도 긴장하고 있었어요. 검증 과정에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펠티어 시스템 사용 복원 작업의 정밀도가 현저히 높습니다. 작업 환경의 온도, 습도 안정성이 뛰어나고요. 무엇보다 작업자 안전성이 크게 향상됐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펠티어 시스템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어요. 하지만 전통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치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전통의 가치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다. 이탈리아 복원의 호는 기계로 만들 수 없다. 감정적인 반박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전문가 블라인드 평가였어요. 이탈리아 최고의 복원 전문가 20명이 두 방식으로 복원한 결과물을 구별 없이 평가하는 거였죠. 어떤 방식으로 복원한 건지 모르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품질만 평가해주세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20명 중 18명이 펠티어 시스템으로 복원한 작품을 더 높게 평가한 거예요. 정밀도가 뛰어나다. 마감 처리가 완벽하다. 이런 품질은 처음 본다. 전문가들의 평가는 압도적이었어요. 심지어 전통파를 대표하던 알베르토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결과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패배감이 묻어났어요. 2025년 4월 정보 발표가 있던 날 환경부 장관이 공식 결과를 발표했어요. 과학적 검증과 전문가 평가 모두에서 펠티어 시스템이 우수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 기술을 이탈리아 건축복원업 발전을 위한 혁신 기술로 권장합니다. 동시에 유럽연합 그린딜 정책에 부합하는 친환경 기술로도 인정합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처음 강별아 씨를 만났을 때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예요. 정부 권장 발표 후 펠티어 시스템 열풍은 이탈리아를 넘어 유럽 전체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정부 공식 인정 발표 후 일주일, 정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별아 씨가 흥분해서 말했어요. 정말요? 이탈리아 사례를 보고 직접 확인해보고 싶다고 하네요. 일주일 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복원팀 대표단이 저희 작업장을 방문했어요. 봉주르,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단장인 피에르 뒤봉이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인사했어요. 루브르 박물관도 여름철 복원 작업이 정말 힘들거든요. 저희는 펠티어 시스템을 자세히 보여줬어요. 몽듀, 이렇게 조용하고 효율적이라니. 프랑스 복원 전문가들도 정말 놀라워했어요. 루브르는 200년 넘은 건물이라 기존 에어컨 설치가 불가능했는데 이 시스템이면 문제 없겠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술품에 전혀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중요해요. 복원 작업 결과물을 본 후 그들의 반응은 확실했어요. 프랑스에도 도입하고 싶습니다. 2025년 5월 루브르 박물관에 펠티어 시스템이 설치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가우디의 미완성 걸작으로 현재도 건설이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에요. 가우디의 정교한 조각 작업에는 정밀한 온도, 습도 조절이 필수적이에요. 스페인 건축가들도 저희를 벤치마킹하려고 왔어요. 올레, 이건 정말 혁명적이네요. 그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독일에서 온 연락이었어요. 노이 슈반슈타인 성복원팀에서 문의가 왔어요. 강별아 씨가 신기해했어요. 독일의 동화 같은 성도 여름철 복원 작업이 정말 힘들다고 하네요. 독일의 유명한 성곽 복원 전문가들이 대표단으로 왔어요. 구텐탁, 독일 문화재 복원협회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독일 특유의 정밀함으로 펠티어 시스템을 분석했어요. 효율성이 정말 뛰어나네요. 독일 기준으로도 완벽합니다. 환경 기준도 독일의 까다로운 규정을 모두 만족해요. 2025년 상반기 동안 유럽 여러 나라에서 펠티어 시스템을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유럽 전체가 한국 기술을 인정하는 거네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더 흥미로운 건 문화 교류도 활발해진 거예요. 프랑스 복원 전문가가 한국에 기술 연수를 가겠다고 하네요. 스페인 건축가들도 한국의 반도체 기술에 관심이 많다고 해요. 펠티어 시스템을 통해 단순한 기술 전파를 넘어서 문화 교류까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었던 건 유럽연합 차원의 관심이었어요. 유럽연합 환경청에서 펠티어 기술을 그린딜 모범 사례로 선정했대요. 앞으로 유럽 전체 문화재 복원에 이 기술을 권장한다고 해요. 이건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어요. 한국 기술이 유럽연합 공식 정책에 반영된 거니까요. 이제 정말 유럽의 여름이 바뀔 것 같아요. 안토니오가 감격해했어요. 문화재 보존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기술이에요. 유럽 전역으로 펠티어 시스템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시작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저 개인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유럽 전역으로 펠티어 시스템이 확산되는 걸 보면서 저는 할머니와의 관계에서 큰 변화를 느꼈어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가 저를 부르더니 정말 의외의 말을 했어요. 루카야, 할머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하고 고맙다.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너가 없었다면 우리 가문은 정말 망했을 거야.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회도 놓쳤을 거고.
할머니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처음에 너가 펠티어 시스템 이야기를 했을 때, 난 너가 이탈리아 전통을 버리려 한다고 생각했어. 할머니,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가 가장 현명했어. 세상을 넓게 보고 있었던 거야. 할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나는 로마라는 작은 세상에 갇혀서 고집만 부리고 있었는데, 넌 이미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리고 무엇보다 너가 우리 가문의 진짜 리더야. 할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사실이야. 이제 난 너가 이 사업을 이끌어갔으면 좋겠어.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어요. 아직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으실 텐데. 물론 내가 도울 수는 있지.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대야. 너가 이끌어야 해.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제가 가문의 사업을 이끌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음날 키아라와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라면 나는 지지할게. 하지만 책임이 너무 클 것 같아. 그동안 당신이 한 일들을 봐. 이미 충분히 증명했어. 안토니오도 이제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를 보였어요. 루카, 처음에 내가 너무 반대했지. 미안해. 괜찮아요. 안토니오, 너가 우리 가문에 정말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 일주일 후,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할머니, 제가 해보겠어요. 정말? 네. 하지만 할머니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저 혼자서는 못해요. 물론이지. 그렇게 해서 비앙키 가문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되고 할머니는 명예회장 겸 기술 고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는 펠티어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보건 서비스 개발이었어요.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비앙키 이노베이션 아르키텍처라고 이름 붙였어요. 출시 한 달 만에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변화였어요. 이제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새로운 도전을 계속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젊은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게 올라갔어요. 루카 사장님께서 오시고 나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르코가 말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할머니의 변화였어요. 이제야 진짜 행복해 보이세요. 키아라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자신이 가장 잘하는 전통 보건 기술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게 진짜 가족 사업이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세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역할도 바뀌는 것이고 그게 건강한 발전이라는 걸 말이에요. 제가 최고 경영자가 된 지 6개월 후 강별아 씨가 정말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루카 사장님, 한국에서 차세대 펠티어 시스템이 나왔어요. 강별아 씨가 정말 신나서 말했어요. 차세대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모델이에요. 인공지능이 펠티어 시스템이에요. 강별아 씨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보건 작업 종류와 진행 단계를 인식해서 자동으로 최적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언제 가장 효율적인 작업 환경이 될지 예측해주기도 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인 기술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석재 복원을 시작하면 카메라로 석재 상태를 분석해서 정확히 며칠 후에 최적 작업 환경이 될지 알려주는 거예요. 카메라요? 네. 내부에 고성능 카메라와 센서가 있어서 작업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요.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기술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더 정확해진다는 거예요. 머신러닝이네요. 맞아요. 전 세계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계속 학습하는 거예요. 저는 즉시 도입을 결정했어요. 언제 설치할 수 있나요? 다음 주에 가능해요. 일주일 후 정말 미래적으로 생긴 인공지능 펠티어 시스템이 도착했어요.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여러 개의 센서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여기 터치스크린을 보세요. 설치 기사가 설명해뒀어요. 작업을 시작하면 자동으로 인식해서 작업 종류와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줘요. 실제로 석재 복원 작업을 시작하니 화면에 석재 복원 작업, 진행률 20%, 최적 환경까지 이틀 남음이라고 표시됐어요.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할머니도 감탄했어요. 더 놀라운 건 예측의 정확도였어요. 인공지능이 예측한 시간에 정말로 최적의 작업 환경이 조성됐거든요. 오차가 거의 없네요. 한국에서 수십만 건의 데이터로 학습한 결과예요. 한 달 사용해본 결과 작업 효율성이 크게 올라갔어요. 이제 언제 작업을 시작하고 끝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네요. 직원들도 만족했어요.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품질의 일관성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최적 타이밍을 정확히 알려주니까 모든 복원 작업이 완벽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었거든요. 작업 실패율이
거의 0%에 가까워졌어요. 마르코가 보고했어요.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크게 올라갔어요. 더 흥미로운 건 새로운 가능성들이었어요. 인공지능이 새로운 복원 방법도 제안해줘요. 정말요? 기존 데이터를 분석해서 더 효율적인 작업 순서를 찾아내는 거예요. 실제로 인공지능이 제안한 새로운 복원 방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이건 혁명이에요. 저는 확신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들었어요. 너무 기술에 의존하는 건 아닐까요? 할머니가 우려를 표했어요. 장인의 감각과 경험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할머니, 인공지능은 도구일 뿐이에요. 최종 판단은 여전히 사람이 하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의 데이터로 학습하는 거잖아요. 이런 논의를 통해 저희는 기술과 전통의 균형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펠티어 시스템을 도입한 지 석 달 후, 저는 정말 예상치 못한 위기를 맞았어요. 새벽 3시, 급한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마르코의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뭔 일이야? 인공지능 펠티어 시스템이 모두 다운됐어요. 뭐라고? 급하게 작업장으로 달려갔어요. 정말로 모든 인공지능 펠티어 시스템의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 새벽 1시경부터요. 갑자기 모든 화면이 꺼지면서. 기본 냉각 기능은 어떻게 돼? 냉각은 되는데 정밀 조절이 안 돼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내일부터 바티칸 중요 복원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었거든요. 강별아 씨에게 연락해봐. 강별아 씨도 당황하고 있었어요. 한국 본사에 확인해봤는데 글로벌 서버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요. 얼마나 걸린다고 해? 최소 24시간은 걸릴 것 같다고. 24시간이면 바티칸 작업 일정이 완전히 틀어질 거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일단 수동으로라도 온도를 맞춰보자. 수동으로요? 응. 인공지능이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기억해보자. 할머니와 저,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나서서 복원 환경을 수동으로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이 석재 작업은 조금 더 습도를 높여야 해. 목재는 온도를 낮춰야겠어. 할머니의 50년 경험이 빛을 발했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때를 대비해서 경험이 있는 거지.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여러 복원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도움이 왔어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파비오와 다른 복원 장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소식을 듣고 바로 왔어요. 같은 펠티어 시스템을 쓰는 입장에서 남 일이 아니죠.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경쟁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주러 온 거예요. 각자 맡은 구역을 정해서 돌아가면서 확인하죠. 4시간마다 교대하면서요.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 복원 장인들의 연대가 시작되었어요. 심지어 처음에 반대했던 알베르토도 나타났어요. 나도 도울게. 알베르토, 정말 고마워요.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이탈리아 장인 정신이지. 12시간 후 한국 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긴급 패치를 준비했어요. 원격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직접 와서 점검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언제 오실 수 있나요? 내일 비행기로 출발해서 모레 도착 예정이에요. 한국에서 엔지니어가 오는 동안 저희는 계속 수동으로 관리했어요. 이틀 후 한국 엔지니어 박성우 씨가 도착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서버 업그레이드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죠. 박성우 씨는 정말 전문가였어요. 몇 시간 만에 모든 시스템을 복구해줬어요. 이제 이런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백업 시스템도 추가로 설치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이번 기회에 더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으로 교체해드릴게요. 무료로요? 무료로요? 네. 고객님께 불편을 끼쳐드린 것에 대한 보상이에요. 이런 신속하고 성의 있는 대응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한국 기업의 고객 서비스 정신이 정말 대단하네요. 위기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되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기능도 더 많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위기를 통해 이탈리아 복원 장인들 간의 유대가 더욱 강해졌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의 공동체예요. 파비오가 말했어요. 펠티어 시스템을 통해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도 연결됐네요. 위기를 극복한 지 한 달 후, 저는 정말 의미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루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뭘 느꼈어?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펠티어 시스템이 저희에게 준 진짜 선물이 뭔지 알겠어요. 뭐였을까? 기술이 아니라 용기였어요.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용기? 네. 변화를 받아들일 용기,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요. 펠티어 시스템을 처음 도입할 때만 해도 저희는 단순히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온도와 습도 조절이 더 정확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보다 훨씬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희가 정말 국제적인 사고를 하게 됐잖아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의 기술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 없이 좋은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존경심도 생겼어요. 처음에는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도 잘 몰랐는데, 지금은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메이드 인 코리아가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라 품질과 혁신의 상징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강별아 씨가 처음 펠티어 시스템을 소개해줬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지금은 한국 기술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요. 저를 진짜 파트너로 인정해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해 나가고 있어요. 루카야, 할머니도 마찬가지야. 저 덕분에 할머니도 새로운 꿈을 갖게 됐어. 새로운 꿈이요? 한국에 가서 반도체 기술을 배워보고 싶어. 그리고 한국 엔지니어들과도 교류하고 싶고, 정말 상상도 못했던 변화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 보건 기술을 한국에도 소개하고 싶어. 정말요? 응. 펠티어 시스템으로 복원한 이탈리아 문화재를 한국 사람들도 봤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펠티어 시스템은 단순한 냉각 장치가 아니라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해준 거예요. 이탈리아와 한국, 전통과 혁신, 할머니와 손자를 연결해준 놀라운 매개체였던 거죠. 그리고 진정한 전통이 뭔지도 깨달았어요. 어떤 건데? 전통은 과거를 고수하는 게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정신이에요. 우리 조상들도 그 시대 최고의 기술과 재료를 사용했을 거예요. 지금 저희가 펠티어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비앙키 가문의 진짜 전통은 혁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깊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환경 문제도 생각하게 됐어요. 지구온난화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경에 해롭지 않은 기술을 사용하는 건 저희 세대의 책임이에요. 저희 손자들에게 더 나은 지구를 물려줘야 하잖아요. 펠티어 시스템은 환경 보호와 문화재 보존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해답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을 가지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배웠어요. 만약 제가 처음에 한국 기술이니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이 모든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좋은 것은 어디서 왔든 받아들일 용기가 필요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단순히 사업이 잘 되어서가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성장을 했다는 걸 느꼈거든요. 펠티어 시스템 하나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갖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정말 감사해요. 누구한테? 펠티어 시스템에게, 강별아 씨에게, 그리고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준 분들에게요.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게 감사했어요. 그들의 혁신 정신과 기술력이 저희 삶을 완전히 바꿔놨으니까요. 지금까지 이탈리아 보건장인 루카 비앙키 가족의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삼성의 펠티어 기술 하나가 3대째 이어온 가문을 구하고 이탈리아 보건업계 전체를 바꿔놓고 더 나아가 유럽 전역의 문화재 보존에 혁신을 가져다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훈은 따로 있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큰 변화가 가능한지, 그리고 좋은 기술 앞에서는 국경도 문화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지구온난화로 고통받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한국의 혁신 기술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K-테크놀로지의 진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에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